지금 뭐 현대차 유튜브나 모터그래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아반떼 공개를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실제로 보면서 현대차가 말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어 있는지, 직접 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아반떼 중에서 가장 파격적입니다.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크기, 갖춰놓은 옵션들 이런 것들도 사실 역대급 아반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놓은 모델이에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아반떼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게 재원상으로 늘어난 수치보다도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차체가 넓고 낮아진 부분 이런 것들도 눈에 잘 띕니다. 앞에다 놓고 차를 보면 이 폭 자체가 상당히 넓어 보여요. 범퍼가 시작되는 부분, 이 보닛이 끝까지 나온 부분도 제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조금 더 바닥에 깔려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들도 이런 부분에 한몫을 하죠. 범퍼는 지금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은 거의 차체 끝과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의 차체 끝까지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끝까지 쫙 이어버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독특하죠. 자,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삼각대라고 불리긴 하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전 모델은 완벽하게 좀 삼각형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끝까지 올라온 느낌을 주고 있고요. 대신 이런 공기 흡입구, 이런 에어 커튼 시스템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삼각형이 도드라지게 나와 있죠. 그리고 사진으로는 몰랐는데 이렇게 범퍼 하단 부분이 이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이 꽤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차체가 완벽하게 반듯하게 깎여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블럼은 엄청나게 커져서 좀 도드라지는 느낌도 들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현대차 디자이너도 강조를 했지만 일단 선, 이런 것들이 신형 아반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캐릭터 라인, 뭐 본인 라인도 그렇지만 선을 하나 그어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신형 아반떼의 핵심은 선과 선이 만나서 뻗어나간다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선 처리 같은 경우도 보닛의 선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보닛의 선들이 전부 이런 그릴의 구성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요즘 현대차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멋을 많이 냈어요. 작은 세단들은 특히 요즘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SUV들이 워낙 잘 팔리니까요. 그래서 편안함, 뭐 안락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스포티함,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반떼가 엄청나게 역동적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디자인을 통해서 SUV와 차별화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파워트레인 자체는 이미 K3를 통해서 선보인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직분사에서 이제 간접 분사 방식으로 바뀌었고, 변속기도 뭐 자동에서 CVT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막 차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K3 GT와 다른 점은 배터리가 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AGM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는 전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많이 남아요. 그리고 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17인치 휠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18인치 정도 되면 딱 맞는 휠을 끼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고요. 타이어 옵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타이어에 키너지 GT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아마 수입 타이어도 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핵심은 이제 옆모습, 이런 캐릭터 라인 부분인데, 보통은 선을 하나만 그어놓기 마련이에요. 하나, 그리고 아래 이제 빛을 반사시켜주는 그런 라인을 하나 긋는데,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 선이 만나는 부분, 세 개의 선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뭔가 펼쳐져 있는 느낌들이 눈에 확연하게 듭니다. 자동차 라인을 만들 때 라인을 주고 좀 이렇게 부풀리고 다시 라인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차가 약간 패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가 앞에서 팬더에서부터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서 살짝 들어가고 다시 리어 팬더를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차가 패였다고 볼 수도 있고, 뒤로 갈수록 좀 풍만해진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디자인은 그동안
여러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잘 시도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현대차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런 선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보닛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필러 끝까지 이어져 나와 있고, 이 세세한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 사이드 미러에도 선이 하나 또 가 있고, 위쪽 부분도 이렇게 선을 한번 접어놨는데, 보통 스포츠카나 뭐 SUV 중에서도 약간 스포티한 SUV들이 차체를 조금 더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 높이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접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천장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번 접어 놓습니다. 지금 아반떼도 이렇게 접어 놨고, 보통은 이 루프라인에서 선들이 나가는데 윈도우 쪽에서 선이 나가요. 유리 면적도 이쪽 부분 옆으로 끝까지 뻗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차를 더 얇게 그리고 낮게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죠. 실질적으로는 면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옆에서 보면 요 라인 따라서 면이 보이게끔 되거든요.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장식 부분들은 하이그로시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좀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꾸며놓은 것 같고요. 선도 예리하고 삼각형이랑 도형도 있다 보니까 주유구가 너무 어색해요. 이 주유구는 그냥 일반적인 원형이거든요. 일반 자동차에 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을 채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뒷모습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선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도 단을 나눠 놓은 부분, 이런 것도 신기하죠. 확실히 사진보다는 입체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이렇게 마치 스포일러처럼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다시 이렇게 깎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차에서 이런 라인을 굳이 구태여 쓰진 않는데, 아반떼는 좀 독특한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선뿐만 아니라 실루엣 자체도 특별하게 꾸며져 놨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 LED로 선을 그어 놓은 부분도 이전에 있었던 현대차, 특히 소나타보다는 훨씬 더 광량이 일정한 것 같고 예쁘게 보이네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가짜고요. N라인 그리고 N모델은 진짜 머플러가 적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엠블럼이 심플하게 레터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반떼 들어갔는데 알파벳 A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가절 이거 다 같이 만든 거, 이거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A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같이 만들어서 뒤집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 사실 뭐 몇십 원도 안 되겠지만 아반떼가 몇백만 대 팔리는 차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바꾸는 것도 돈 많이 절약되죠. 자, 트렁크 버튼은 이 엠블럼 밑부분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카메라도 있고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들을 쫙 봤는데 샤크 안테나가 전부 다 까만색이더라고요. 바디 컬러와 동일한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는 자동은 아니고 버튼 누르면 살짝 튀어오르는 방식이에요. 네, 트렁크 공간은 사실 준중형 치고는 꽤 넓은 공간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좋아요. 이거는 현대차가 정말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사이드가 넓어요. 이 옆으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차체 옆면을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골프백 하나 정도, 그리고 저는 뭐 기타를 치기 때문에 긴 기타도 가로로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렁크 뭐 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2천만원 언더 수준인 것 같고요. 시트는 접을 수 있습니다. 이쪽 레버를 당기면 시트도 접을 수가 있어요. 6대4로만 접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별도의 손잡이는 없습니다. 실내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멋있다, 조금 더 과장하면 끝내준다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디스플레이 2개 있는 것들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상위 트림에서 가야 소형차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런 대중 브랜드가 했다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예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싹 차 안을 봤을 때 너무 예뻐요. 소재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은 뭐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딱 준준형 모델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뭐 이전 세대 그리고 K3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소재가 이런 부분도 그냥 소리 들리시죠?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 밑에 부분은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쪽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좀 푹신한 재질, 뭐 이런 대시보드 부분에 이런 푹신한 재질로 이쪽도 다 같이 마감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생 플라스틱이 많이 드러난 부분, 이런 것들은 아쉽네요. 자, 무드등은 64가지 색상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로 연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G80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인체공학적이라는 측면, 무언가 디스플레이를 보고 부품을 조작하고 하는 부분은 진짜 잘 돼 있어요. 이 버튼 배열이나 버튼 크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뭐 눌렀을 때 감각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 엄청나게 발전하진 않았지만 뭐 폭스바겐 골프를 봐도 뭐 크게 다른 수준은 아닙니다. 이 논란의 이쪽 부분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잘라버려도 될 것 같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터치로 이 조명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조명을 이 레버로 하잖아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여기로 버튼으로 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을 살리면 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이 안쪽에 UI는 기존의 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사용감도 좀 중형차와는 급 차이가 조금 있어요. 상당히 가벼워요. 막 문짝 열리는 기분, 이 도어 당겼을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고요. 12V 단자 있고 USB도 2개 포트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도 상당히 예쁘게 잘 돼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오토 홀드도 이제는 준중형 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신기하더라고요. 컵홀더가 지금 엄청 깊거든요. 거의 한 맥주병 정도 들어가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컵홀더인데, 이 안쪽 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냥 다 깊게 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도 꾸며져 놨고요. 안쪽에도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이패스는 위쪽으로 왔고, 뭐 블루링크나 이런 SOS 같은 경우도 블루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 위치를 전송해 주거나 뭐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에어백이 전개되면 자동으로 전화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빌트인 캠은 없네요. 그거는 딱 중형차까지만 쓰게 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로, 그리고 앞뒤로도 조절이 됩니다. 시트 포지션이 뭐 엄청 낮아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전 세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었지만 이 포지션 자체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운전석은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추 받침대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 옆구리를 조여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 동승석 같은 경우는 수동입니다. 전부 수동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운전석 쪽만 전동으로 원터치로 열리고 닫힙니다. 나머지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 운전석은 제가 시트 포지션을 임의적으로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평소에 제 시승기를 보셨다면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후륜 구동의 세단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3시리즈, C클래스 이런 차 생각하시면 아반떼가 훨씬 넓어요. 다리 공간은 여유가 꽤 있는 편이고요. 머리 공간도 루프를 좀 깎아놨음에도 머리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뒷자리에 많은 것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운전석 뒤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이쪽 부분만 포켓이 그물망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송풍구는 뭐 적용을 해주네요. 이 에어벤트도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최고급 트림에만 아마 옵션인가 뭐 에어벤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가 상당히 작게 들어가 있는데 i30 같은 경우 보면 조금 더 와이드한 썬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신형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차라리 열리는 썬루프가 아니라 뒤까지 면적을 좀 크게 하는 글라스 루프를 적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색상이 훨씬 이뻐요. 가죽 질감도 달라요. 이 쿠션 느낌도 다르고, 약간 디자인 요소, 바느질 처리한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직물이 쓰였거든요. 이 도어 트림도 그렇고 이쪽 뒤쪽 부분 직물이 쓰였는데 괜찮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께서 직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몸이 닿는 부분은 천연 가죽으로 만들었고 꾸밀 수 있는 부분은 직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꽤 좋은 질물이라 저는 이 디자인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네요. 청바지 입고 그러면은 이렇게 흰색 가죽에 물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옵션을 최고로 선택하면 이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소재도 조금 다르네요. 이쪽 부분도 좀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차인데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반떼는 이 색깔, 이 투톤 컬러가 확실히 예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안쪽에 있는 버튼 구성도 훨씬 더 나아졌고, 이 디자인은 지금 요즘 밀고 있거든요. 그랜저 소나타에도 이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스티어링을 잡았을 때의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다각도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느 곳을 잡고 돌려도 굉장히 좀 편안한 자세가 나올 것 같고요. 노멀, 에코,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도 바뀌기도 합니다. 거의 소나타 것을 조금 더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확실히 햇볕에서 보니까 저런 음영들이 더 확연하게 보이죠. 빛을 받는 부분 그리고 바닥면이 올라오는 부분들, 반사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방향지시 등이 너무 저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눈에 잘 안 띄는 느낌도 있네요. 물론 이 차가 비싼 차가 아니라서 이 방향지시 등까지 LED를 쓰진 못했는데 방향지시 등은 밝아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즘 SUV가 대세긴 하지만 아반떼는 아반떼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것 같고요. 그만큼 뭐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내일 이제 시승을 통해서 간단한 시승 소감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